서울의 번화한 강남거리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밤. 민수는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며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었고 화면에는 데이팅 앱의 알림이 떠 있었다. 새로운 매칭이 있습니다. 민수는 피식 웃으며 앱을 열었다. 그 순간 한 여자의 프로필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이름은 지연. 그녀의 사진은 따뜻한 미소로 가득했고 프로필에는 간단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좋은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싶어요. 그 문장이 민수의 가슴에 묘한 울림을 남겼다. 민수는 망설이다가 메시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지연님. 저는 민수라고 해요.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답장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왔다. 민수님 안녕. 커피 좋죠. 언제 시간 되시나요? 그녀의 메시지는 밝고 친근했다.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첫 데이트는 강남역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이뤄졌다. 민수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았다.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었다. 사진이 너무 예뻤던 거 아니야? 실물이 다를지도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커피잔을 만지작거렸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지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사진보다 더 생기 넘쳤다. 긴 생머리는 부드럽게 어깨를 타고 흘렀고 베이지색 코트가 그녀의 단아한 분위기를 더했다. 민수님?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민수는 얼떨결에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대화는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지연은 민수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고 때로는 장난기 어린 농담으로 분위기를 띄웠다. 민수님, 회사에서 그렇게 바빠서 숨 쉴 시간은 있어요? 그녀가 웃으며 묻자 민수는 멋쩍게 머리를 긁었다. 가끔 숨 고르기 위해 커피 마시러 나오죠. 오늘처럼. 지연은 까르르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민수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웠다. 그들은 자주 만났다.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지연이 좋아한다는 이태원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파스타를 나눠 먹었다. 지연은 민수에게 요리를 해주기도 했다. 어느 주말 그녀의 원룸에서 먹은 김치찌개는 민수의 어머니가 만들어주던 맛을 떠올리게 했다. 지연 씨, 이거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해? 민수가 감탄하며 묻자 지연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그냥 정성 들였을 뿐이야. 민수는 지연에게 점점 빠져들었다. 그녀의 세심한 배려, 따뜻한 말투, 그리고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데이트를 시작한 지 4개월째 민수는 용기를 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그는 준비한 반지를 꺼냈다. 지연아, 나랑 평생 함께 할래?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민수 씨, 나도 정말 그러고 싶어. 결혼식은 2개월 뒤 소박하지만 사랑으로 가득한 예식장에서 치러졌다. 민수는 지연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걸어오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다. 이 여자가 내 아내야. 그는 믿을 수 없었다. 신혼생활은 더 달콤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된 그들의 일상은 꿈처럼 완벽했다. 지연은 매일 아침 민수에게 샌드위치를 싸주고 퇴근 후엔 따뜻한 밥상을 차렸다. 민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다.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하지만 민수는 몰랐다. 지연의 미소 뒤에 숨겨진 비밀을. 그녀가 과거 강남의 화려한 룸살롱에서 일하며 밤마다 다른 사람들의 환심을 사던 시간을. 지연은 그 과거를 묻어둔 채 민수와의 새 삶을 꿈꿨다. 그러나 비밀은 언제나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린다. 그리고 그 빛은 곧 민수의 삶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수와 지연의 신혼생활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완벽했다. 서울 외곽 송파의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그들의 20평 남짓한 아파트는 작았지만 사랑으로 가득 찼다. 아파트는 오래된 건물이라 엘리베이터는 삐걱거렸고 겨울이면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새어 들어왔지만 민수에게는 그 모든 것이 낭만적으로 느껴졌다. 지연이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아침이면 지연은 부엌에서 바삐 움직였다.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그녀는 꼼꼼하게 샌드위치를 준비했다. 햄과 치즈, 신선한 상추를 곱게 썰어 넣고 마요네즈 대신 그녀만의 특제 소스를 살짝 발랐다. 민수 씨 오늘 좀 바빠 보이네. 이거 먹고 힘내. 지연은 샌드위치를 예쁜 도시락 통에 담아 건네며 미소를 지었다. 민수는 그녀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에 매번 가슴이 설렜다. 지연아, 너 없으면 나 회사 못 다녀. 그는 장난스럽게 말하며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저녁이면 지연의 진가가 더 빛났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서면 현관에서부터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가 민수를 반겼다. 지연은 요리에 타고난 재능이 있었다. 그녀가 차린 밥상은 소박했지만 하나하나 정성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은 갈비찜, 또 어느 날은 고등어 조림. 민수는 젓가락을 들며 감탄하곤 했다. 지연아, 너 진짜 미슐랭 셰프 해도 되겠어. 지연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민수 씨가 맛있게 먹어주니까 더 신나게 만드는 거야. 그녀의 말은 늘 진심으로 들렸다. 주말은 그들의 작은 낙원이었다. 민수는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 지연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종종 넷플릭스를 틀어놓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팝콘을 나눠 먹었다. 지연은 로맨틱 코미디를 좋아했고 민수는 그녀가 영화 속 장면에 푹 빠져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지연아, 이거 그냥 영화잖아. 왜 울어? 그가 놀리자 지연은 민수의 팔을 살짝 꼬집으며 웃었다.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래. 민수 씨는 이런 거 안 울어? 가끔은 집 밖으로 나갔다. 지연은 드라이브를 좋아했다. 민수의 오래된 중고차를 타고 양평이나 남이섬으로 떠나는 날이면 지연은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노래를 흥얼거렸다. 그녀가 좋아하는 아이유의 노래가 차 안을 채우면 민수도 덩달아 따라 불렀다. 민수 씨 음치 아니야? 좀 더 연습해야겠네. 지연이 장난스럽게 말하자 민수는 과장되게 심통난 척하며 웃었다. 그들의 대화는 늘 가볍고 따뜻했다. 지연의 세심함은 민수를 매번 놀라게 했다. 민수가 감기에 걸린 날 그녀는 밤늦게까지 배즙을 만들며 그의 곁을 지켰다. 민수 씨, 따뜻할 때 마셔. 금방 나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손길은 다정했다. 민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다. 이런 사람을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하지만 지연의 완벽한 모습 뒤에는 민수가 알지 못하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과거를 단단히 묻어둔 채 살아갔다. 강남의 화려한 룸살롱, 네온 조명 아래서 웃으며 손님들을 맞았던 시간들. 그곳에서 그녀는 지연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불렸다. 그녀는 그 시절을 잊고 싶었다. 민수와의 삶은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이었고 그녀는 그 시작을 지키기 위해 과거를 철저히 숨겼다. 민수는 지연의 과거에 대해 전혀 궁금하지 않았다. 그녀가 지금 곁에 있는 것, 매일 아침 그의 옆에서 웃으며 깨어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는 지연의 긴 소매 셔츠 아래 숨겨진 작은 문신도 그녀가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눈빛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에게 지연은 완벽한 아내였고 그들의 신혼은 영원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행복은 깨지기 쉬운 유리 같았다. 민수의 스마트폰에 낯선 메시지가 도착하기 전까지 그는 그 유리가 얼마나 얇은지 알지 못했다. 지연의 과거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그들의 꿈 같은 시간을 무너뜨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수와 지연의 신혼생활은 2년째 접어들며 여전히 달콤했다. 송파의 작은 아파트는 그들의 사랑으로 따뜻했고 민수는 매일 아침 지연이 싸준 도시락을 들고 회사로 향했다. 지연은 이제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민수의 하루를 밝혔고 민수는 그녀와의 미래를 꿈꾸며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지연아, 우리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갈까? 애도 낳고 같이 꾸밀 집 말이야. 민수가 저녁 식사 중에 넌지시 물었다. 지연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미소를 지었다. 민수 씨, 그거 진짜 좋겠다.
우리 같이 예쁜 집 만들자.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깊은 곳에서 스쳐가는 그림자를 민수는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의 일상은 평온했다. 주말이면 민수는 지연과 함께 근교로 드라이브를 다니거나 집에서 함께 요리를 했다. 지연은 여전히 요리에 재능이 있었다. 그녀가 만든 떡볶이는 매콤하면서도 달달했고 민수는 그 맛에 푹 빠졌다. 지연아, 너 이거 레시피 책 내도 되겠어. 민수가 접시를 싹싹 비우며 말했다. 지연은 웃으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수 씨가 맛있게 먹어주는 게 내 레시피 비결이야. 그들의 대화는 늘 가볍고 다정했다. 민수는 지연의 과거에 대해 한 번도 의문을 품지 않았다. 그녀가 지금 곁에 있는 것 그 자체가 그의 전부였다. 그러나 행복은 언제나 예고 없이 깨지기 마련이다. 그날은 평범한 금요일이었다. 민수는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스마트폰을 꺼내 지연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던 순간 인스타그램 DM 알림이 눈에 들어왔다. 발신자는 트루스시커97이라는 익명 계정이었다. 민수는 호기심 반 짜증 반으로 메시지를 열었다. 그 순간 그의 숨이 멎었다. 당신 아내 지연이 이런 여자였다는 거 알고 있나요? 메시지에는 짧은 문장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 속 여자는 화려한 미니드레스를 입고 강남의 한 룸살롱으로 보이는 곳에서 웃고 있었다. 조명은 어두웠지만 그녀의 얼굴은 선명했다. 민수는 직감적으로 그녀가 지연임을 알아챘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사진 속 여자의 팔에는 작은 나비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지연이 늘 긴 소매로 가리던 그 문신이었다. 민수의 손이 떨렸다. 이어진 메시지는 그의 머리를 강타했다. 그녀는 강남 룸살롱에서 일했어요. 손님들 접대하면서 웃고 떠들던 여자였죠. 지금은 착한 척하지만 그게 진짜 지연일까요? 민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이게 뭐야? 장난이야? 누가 왜 이런 걸? 그는 메시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다. 하지만 사진 속 지연의 미소 그 문신은 부정할 수 없는 증거처럼 보였다. 민수는 집에 도착할 때까지 정신없었다. 현관문을 열자 지연이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그를 맞았다. 민수 씨, 오늘 좀 늦었네. 배고프지? 내가 김밥 싸놨어. 그녀는 부엌에서 김밥을 썰고 있었고 그 모습은 너무나 평범했다. 민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사진 속 지연과 지금 눈앞의 지연이 겹쳐졌다. 이 사람이 정말 그랬던 걸까? 그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지연이 노크하며 물었다. 민수 씨, 괜찮아? 무슨 일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지만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침대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다시 확인했다. 확대하고 또 확대했다. 문신의 디테일, 그녀의 눈썹 모양, 심지어 귀걸이까지. 모든 것이 지연이었다. 민수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지연의 과거를 알아보려고 인터넷을 뒤졌다. 강남 룸살롱 지연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지연은 평범한 회사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민수는 익명 계정에 답장을 보내려 했지만 계정은 이미 차단된 상태였다. 그는 답답함에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다. 민수 씨, 어제 좀 피곤했나 봐. 오늘 좀 쉬어. 나 회사 갔다 올게. 그녀는 민수의 뺨에 입을 맞추고 집을 나섰다. 민수는 그녀가 나간 뒤 그녀의 물건을 뒤지기 시작했다. 옷장, 서랍, 심지어 그녀의 오래된 핸드백까지. 그는 뭔가 단서를 찾고 싶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지연은 완벽하게 과거를 지운 것 같았다. 민수의 마음은 혼란과 배신감으로 뒤덮였다. 그는 지연을 사랑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요리, 그녀의 따뜻한 손길을 사랑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그는 지연에게 물어보고 싶었다. 당장 전화해서 따지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만약 사실이라면 내가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날 저녁 민수는 결심했다. 지연이 퇴근하면 사진을 보여주고 진실을 물어야겠다고. 그는 식탁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의 손은 떨렸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지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민수 씨, 오늘 좀 쌀쌀하네. 나 된장찌개 끓일까? 그녀의 밝은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그 미소를 믿을 수 없었다. 지연아, 우리 얘기 좀 해. 민수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이거 너 맞지? 지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방 안은 갑작스레 정적에 휩싸였다. 민수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의 가슴은 두려움과 분노로 가득 찼다. 지연의 입술이 떨리며 마침내 열렸다. 민수 씨, 미안해. 그 한마디는 민수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인 눈으로 지연을 바라봤다.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이게 뭐야, 지연아?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지연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다. 민수는 그녀가 우는 것을 알았지만 위로할 마음이 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연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다. 민수 씨, 나 말할게. 다 말할게.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눈물로 젖은 눈이 민수와 마주했다. 그 사진 맞아. 나였어. 몇 년 전 강남 룸살롱에서 일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단호하게 이어졌다. 대학 때 집안 사정이 너무 안 좋았어. 아빠가 사업에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았고 엄마는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했어. 나 그때는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 민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래서? 그게 변명이야? 나한테 말 안 한 건 뭐야? 나를 믿지 못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민수 씨. 너 믿었어. 진짜로. 하지만 내가 말하면 넌 날 어떻게 볼까? 내가 그런 과거가 있는 여자라는 걸 알면 날 떠날까봐 무서웠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너 만난 뒤로 난 완전히 달라졌어. 그때의 난 지금의 내가 아니야. 제발 날 믿어줘. 민수는 그녀의 말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사진 속 지연의 미소, 그 화려한 모습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지연을 사랑했다. 그녀의 따뜻한 밥상, 다정한 손길, 매일 아침의 미소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처럼 느껴졌다. 지연아, 난 너 말 믿고 싶어. 근데 이게 너무 충격적이야. 너 나한테 솔직하지 않았잖아.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수 옆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수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뺐다. 그 작은 행동에 지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민수 씨, 나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난 너 잃고 싶지 않아. 우리 지금까지 행복했잖아. 그건 거짓이 아니야. 그녀는 애원하듯 말했다. 하지만 민수는 그녀를 마주 볼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날 밤 민수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잤다. 지연의 흐느끼는 소리가 침실에서 새어나왔지만 그는 문을 열 용기가 없었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봤다. 내가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까? 이 결혼을 계속할 수 있을까? 그의 머릿속은 답 없는 질문들로 가득했다.
지연의 과거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민수가 믿었던 그녀의 모든 것을 흔드는 폭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부엌에 서 있었다. 민수 씨 커피 마실래?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짧게 대답했다. 회사 가야 해. 그는 지연의 눈을 피한 채 집을 나섰다. 지연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주저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가 민수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잃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결심했다. 민수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그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에게 다가갈 것이다. 민수는 회사에 앉아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동료들이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는 소리가 멀게만 들렸다. 그는 지연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사랑과 배신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의 마음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지연과 함께 이 아픔을 극복할 것인지 아니면 그녀와의 미래를 포기할 것인지. 민수는 회사에서 돌아와 소파에 털썩 앉았다. 지연과의 대화 이후로 며칠이 지났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 속에 있었다. 지연은 여전히 다정하게 밥을 차리고 그의 옷을 챙겼지만 민수는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과거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다. 그는 용서를 고민했다. 그녀의 사정을 이해하려 애썼다. 하지만 배신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날 밤 민수의 스마트폰에 또다시 낯선 인스타그램 DM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이전과 다른 계정 섀도우리빌 23이었다. 메시지는 짧고 날카로웠다. 지연의 과거를 다 알고도 계속 결혼 생활을 할 건가? 이혼하지 않으면 내 주변 모두에게 그녀의 진짜 모습을 알릴 거야. 메시지에는 또 다른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이번엔 지연이 룸살롱에서 손님과 웃으며 술을 따르는 모습이었다. 민수의 손이 떨렸다. 그는 즉시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더 이상 낯선 이들의 메시지가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며. 민수는 지연이 잠든 틈을 타 거실로 나와 그녀를 불렀다. 지연아 일어나. 할 얘기 있어. 지연은 졸린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불안으로 굳어 있었다. 민수는 스마트폰을 내밀며 물었다. 이 DM 누가 보내는 거야? 너 아는 사람 있어? 지연은 화면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뭐 몰라? 민수 씨, 나 진짜 몰라. 누가 왜 이런 걸.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민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면 또 숨기는 걸까? 민수는 더 이상 그녀의 말을 온전히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다음 날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제 아내의 과거와 이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을 알아봐 주세요. 돈은 상관없습니다. 탐정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조사를 시작했다. 며칠 뒤 탐정은 민수에게 두꺼운 보고서를 건넸다. 민수는 보고서를 펼치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하지만 그 안의 내용은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연은 룸살롱에서 일하던 시절 한 남자와 동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남자는 룸살롱의 단골 손님이었고 지연과 깊은 관계로 발전했다. 심지어 지연은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지만 유산으로 아이를 잃었다. 그 후 지연은 그 남자와 헤어지고 과거를 지운 채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던 것이다. DM을 보낸 사람은 그 남자의 지인으로 보였고 지연의 과거를 폭로하며 그녀를 괴롭히려는 의도로 추정되었다. 민수는 보고서를 읽으며 눈앞이 캄캄해졌다. 지연이 이렇게까지 숨긴 게 더 있었어? 민수는 집으로 돌아와 지연을 마주했다. 지연아, 이게 다 뭐야? 그는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지연은 보고서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수 씨, 이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민수는 차갑게 말했다. 너 그 남자랑 동거했어. 아이까지 가졌었고.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 지연은 무릎을 꿇고 울며 애원했다.
민수 씨, 제발 그건 다 끝난 일이야. 난 너만 사랑해. 제발 날 버리지 마.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지연의 과거를 세탁해주는 도구, 그녀가 새 삶을 얻기 위해 이용한 퐁퐁남에 불과했다고 느꼈다.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그를 흔들지 못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지연아, 우리 이혼하자. 지연은 그의 발목을 잡으며 울부짖었지만 민수는 그녀를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갔다. 며칠 뒤 민수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 변호사는 지연의 과거를 이유로 혼인 무효나 이혼 사유로 충분하다고 조언했다. 민수는 서류에 서명하며 마지막으로 지연을 떠올렸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따뜻한 밥상, 그리고 그 모든 것 뒤에 숨겨진 거짓.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연의 흔적이 남아 쉽게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았다. 이혼 서류에 서명을 마친 지연은 송파의 작은 아파트를 떠나 강남의 원룸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녀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다. 민수와의 결혼 생활은 끝났고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민수의 차가운 눈빛, 그가 서류에 서명하며 던진 마지막 말이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지연아, 너한테 속은 내가 바보였어. 그녀는 그 말을 잊을 수 없었다. 지연은 생계를 위해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강남역 근처의 그 카페는 낮에는 직장인들로 밤에는 데이트를 즐기는 커플들로 북적였다. 지연은 카운터 뒤에서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에게 억지 미소를 지으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늘 불안했다. 민수에게 모든 것을 잃은 지금 그녀의 과거는 여전히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카페 문이 열리며 낯익은 남자가 들어왔다. 지연은 순간 숨이 멎었다. 그는 다름 아닌 과거 그녀와 동거했던 남자, 민수에게 DM을 보낸 장본인인 태훈이었다. 태훈은 30대 후반의 건장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지연을 보자마자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듯 말했다. 오랜만이네, 지연. 잘 지냈어?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에이프런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다. 여기 왜 온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태우는 카운터 앞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왜 온 거 같아? 그러게 매달 100만 원씩 꼬박꼬박 보내지 왜 안 보냈어?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지연은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다. 태훈 씨, 나 지금 돈 없어. 민수랑 이혼했어. 다 끝났다고. 태훈은 코웃음을 치며 카운터를 손으로 짚었다. 이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너 비밀 지켜준 거 잊었어? 내가 그 잘난 민수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동안 내가 입 다물고 있었던 거 몰라?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지연은 주변을 둘러보며 애원했다.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 손님들 있어. 태우는 한숨을 쉬며 목소리를 낮췄다. 지연, 다시는 그렇게 멋대로 돈 안 보내면 안 돼. 내가 너 말 안 들었으면 내 남편한테 더 많은 걸 알려줬을 거야. 룸살롱만이 아니었잖아, 안 그래?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태훈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맞다. 지연은 민수와 결혼한 뒤에도 태훈에게 매달 100만 원을 보냈다. 자신의 과거를 숨기기 위한, 비밀을 지키기 위한 대가였다. 하지만 이혼 소송과 생활고로 돈을 보내지 못한 지 2달이 넘었다. 태훈은 지연의 침묵을 비웃으며 말을 이었다. 너 다른 남자들한테도 조심해. 내가 아는 놈 중에 너 과거 아는 애들 더 있어. 내가 입 다물고 있으니까 다행이지.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며 카페 문을 향해 걸어갔다. 다음 달부터 돈 다시 보내. 알겠어? 지연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태훈이 문을 나서자 그녀는 카운터 뒤에서 주저앉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지연은 원룸의 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가 끝없이 그녀를 따라다닌다는 것을 깨달았다. 태훈과의 동거, 잃어버린 아이, 그리고 룸살롱에서의 시간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잊고 새 삶을 시작하려 했지만 과거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민수와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그의 따뜻한 미소, 그녀를 안아주던 품.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먼 꿈이 되었다. 지연은 원룸의 어두운 조명 아래서 혼자 앉아 있었다. 태훈의 위협적인 말과 차가운 눈빛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매달 100만 원을 요구하는 그의 목소리, 그리고 그녀의 과거를 언제든 폭로할 수 있다는 협박은 그녀를 끝없는 불안 속으로 몰아넣었다. 카페 아르바이트로는 그 돈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녀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생각에 잠겼다. 이렇게 살 순 없어.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을 순 없다고. 지연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수척해진 얼굴, 캥한 눈.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매력적이었다. 룸살롱에서 일하던 시절 그녀는 손님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법을 알았다. 그때의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와 완벽한 미소로 사람들을 홀렸고 돈과 관심을 끌어냈다. 그때로 돌아갈 순 없어. 하지만 비슷한 방법이라면? 그녀는 결심했다. 이 지긋지긋한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매력을 이용할 것이다. 이번엔 돈 많고 영향력 있는 남자를 만나 태훈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지연은 옷장을 뒤져 오래된 화려한 원피스를 꺼냈다. 룸살롱 시절 입던 옷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곡선을 돋보이게 하는 검은 드레스였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메이크업을 꼼꼼히 했다. 붉은 립스틱, 날렵한 아이라인.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소환하듯 천천히 변신했다. 이건 단지 도구일 뿐이야. 내가 원하는 삶을 얻기 위한 도구.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을 나섰다. 지연은 강남의 고급 라운지 바를 찾았다. 그녀가 룸살롱에서 일하며 익힌 정보 덕분에 그런 장소가 돈 많은 남자들이 드나드는 곳임을 알았다. 바 안은 부드러운 재즈 음악과 고급 위스키의 향으로 가득했다. 지연은 바에 앉아 칵테일을 주문하며 주변을 살폈다. 그녀의 눈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후었고 곧 한 남자가 그녀의 시선을 끌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맞춤 정장을 입고 손목에는 번쩍이는 롤렉스가 빛났다. 그의 테이블에는 비싼 샴페인 병이 놓여 있었다. 저 사람이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실례가 안 된다면 여기 앉아도 될까요? 혼자라 좀 심심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자신감이 넘쳤다. 남자는 그녀를 위아래로 후어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이렇게 예쁜 분이 혼자라니 그게 더 놀랍네요. 그는 자신을 재혁이라고 소개했다. IT 스타트업의 CEO로 최근 회사를 매각하며 큰 돈을 벌었다고 했다. 지연은 그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웃었다. 그녀는 그가 원하는 대화를 이끄는 법을 알았다. 몇 시간 동안 그들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재혁은 지연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지연은 그의 호화로운 생활 방식에 눈을 떼지 못했다. 그는 그녀에게 명품 백을 선물하겠다고 제안했고 지연은 쑥스러운 척하며 받아들였다. 이 사람이면 태훈을 떨쳐낼 수 있어. 그의 돈과 힘이면 그녀는 속으로 계산했다. 하지만 그날 밤 재혁의 차를 타고 그의 고급 아파트로 향하면서도 지연의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다. 민수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유일한 남자. 하지만 민수는 그녀를 떠났고 그녀는 이제 생존을 위해 움직여야 했다. 미안해, 민수 씨. 나 이렇게라도 살아야 해. 그녀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삼켰다. 지연은 재혁과의 관계를 빠르게 발전시켰다. 그는 그녀에게 돈과 선물을 아낌없이 주었고 지연은 태훈에게 보내던 돈을 다시 채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재혁이 단순한 돈 많은 남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녀의 과거를 캐는 또 다른 그림자가 그녀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지연의 새로운 도박은 그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끌어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